우리 교재 144페이지를 펴시고, 자, 다른 건 법인세법 관련한 건 까먹어도 돼요. 근데 제가 그 금요일 날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있죠. 자, 우리 세무 조정은 우리 어떤 걸 조정하는 거라 그랬죠? 이익을 조정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 비용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조정하는 거고, 수익 비용 생각은 틀린데 결론 이익은 똑같으면 그냥 아무 행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 회계상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무 짓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조정마저도 두 번 해서 없었던 일처럼 하고 있는 황당한 조정들이 있어요. 그런 실무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세금이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탈세할 생각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아무 말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앞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손익계산서에서 얘를 법인세법은 결산서라고 부를 거고, 그럼 이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표현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번 회계기간 동안 번 거라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자, 우리가 수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입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 입금에 송금을 차감을 하면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고 똑같으면 얘네들이 무슨 소리 하든 간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값은 늘 세금은 똑같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결정세, 그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 회계 처리 방식이 왜 이렇게 됐어?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지. 재무제표가 망가졌든 아니든 난 외부 이해관계자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수익에서 입금으로 변화시키는 거에 이익의 가산의 효과가 있는 걸 입금 산입이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익의 차감 효과가 있는 걸 수익에서 입금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이익의 차감 효과가 있는 게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죠. 그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계상의 수익, 우리 수익 중에 대표적인 수익이 매출이죠. 회사가 매출이다라고 썼는데 법인세법이 생각할 때 매출을 봤더니 너 이만큼 매출 더 잡아야 돼라고 하면 우리는 입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 이만큼 더 금액을 집어넣으라는 표현이 입금 산입인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는 똑같은데 매출액을 더 높여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내 원가가 100만 원인데 나는 장부에 150만 원 매출로 수익 인식했는데 세법이 넌 100만 원 원가는 맞는데 180만 원이 수익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에 더 집어넣으라고 표현을 할 거고, 세법 내가 생각하는 입금 수익은 180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그럼 넌 이익이 30만 원 더 늘어나야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매출이라 잡았지만 매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매출이라는 건 꼭
똑같은 결과가 그 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회계는 내년에 매출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세법은 아니야, 올해 매출이야, 올해 세금 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의 생각이 차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세금 두 번 내라고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2021년도 세금이니까 올해 내. 근데 회사는 내년 건데요. 그럼 내년에 안 내면 되잖아. 올해 내라고 서로 차이를 조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더 벌었다 안 벌었다만 이야기가 아니라 타이밍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단기 각 사업연도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거야 아니야 이런 차이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자, 그럼 비용 처리에서도 우리는 회계상의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는 인정 더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했는데 세법에서 너 이만큼은 너 비용이니까 빼라고 더 비용에 넣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송금 산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 장부에는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든지 아니면 벌금 냈다라든지. 근데 우린 벌금도 세금과원과 비용 처리하잖아요. 근데 벌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벌금을 20% 깎아준다라는 이야기 느낌이 되겠죠. 세금 줄어드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이 표현은 우리가 왜 이익을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으로 해서 이익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세무조정은 이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우리의 세무조정을 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지, 얘네들을 일일이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찾을 거면은 그냥 장부 2개 쓰지 왜 이걸 매번 회계 처리할 때마다 법인세법이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따지고 있는 건 장부 2개 쓰는 것보다 더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의 차이를 그냥 조정만 하면 한 번에 끝내버릴 건데, 그럼 이렇게 가산 조정의 효과가 있는 걸 조정의 효과가 있는 게 입금 산입이라는 표현과 송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감 조정의 효과가 있는 게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앞 시간 했던 내용이죠. 마지막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또 강조하고 갔던 게 우리는 이익에서 이익을 조정하는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중에 여러분들은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인 거지 사실 이 표현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라고 말하든 송금 불산입이라고 말하든 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그냥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입금 회계에서 입금 개념이 있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송금 회계에서 뒤쪽으로 쫙 나가요. 저걸 가지고 수업하는 곳에서는 세법법전에 입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송금으로 볼 건 무엇인가 쫙 설명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리가 회계할 때 제가 수익 개념 과목 설명하고 비용 개념 과목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2번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장부상의 붕괴 이렇게 했어요. 방금 이 앞에 말한 것처럼 벌금 세금과 공과 처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비용 처리한 건 알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거 인정 안 하는데, 그 인정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죠. 비용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차감 조정이다, 아니, 가산 조정이다라고 말을 안 하고 우리 인지하라고 송금부산입이라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입금 항목에 만약에 벌과금 등이라고 적혀 있다고 얘는 입금 산입 항목이에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공부 2번 해야 될 거잖아요. 필요 없는 직 때문에. 여러분들 전표를 잘 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익 비용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요. 그 대다수가 그 얘가 자본인지 뭔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살짝 분위기가 안 좋지만 얘가 수익이다 비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할 때는 계정 항목 봐도 분계만 봐도 유형자산 처분이 얘를 비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수익인 거 알겠죠? 그러면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분계인데 이 분계를 인정 안 한대. 그러면 이익을 인정 안 하네? 입금부산입으로 가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용어들을 우리는 그 용어로 이용하는 거지 얘 두 개의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얘네들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가산 조정은 왼쪽에 차감 조정은 오른쪽에 아무 표시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왼쪽은 가산 조정, 오른쪽은 차감 조정 쓰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저 공무원으로서 책을 볼 거잖아요. 보면서 저는 분명히 입금 산입이라고 말했는데 책에는 입금 부산입 적혀 있다고. 그 차이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책이 뭔 말하는지 제가 뭔 말하는지. 그럼 그때 또 말할 거예요. 두 개의 구분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입금 산입이나 송금부산입이나. 근데 그 시기가 이후에 더 지나가지고 한참 뒤에 물어보시면 그건 큰일 난 거고. 이건 시기는 너무 큰일 난 거고. 근데 우리 책 보다 보면 이제 책 저자가 써놓은 것하고 또 제가 또 설명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당연히 책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세법 법전을 해가지고 쓴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전표를 이렇게 끊었을 거라는 전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법 법전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세무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용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계산서라고 하는데 저는 글씨도 못 쓰고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다 기록한 분계들 있죠. 분계 쓸 때 우리가 장부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해서 북이라고 해서 B라고 약어를 쓸게요. 그래서 B라고 쓰면은 장부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것들을 쓸 때는 그냥 세법이 생각한다라고 해서 제가 T자라고 쓸게요. 말로는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분계했어요. 그럼 쓸 거고 또 그 아래 그럼 세법은 이렇게 분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럼 이제 얘 둘이 차이를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영어 약자로 텍스 어저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제가 TA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말로는 세무조정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3줄 이상은 나와요. 제가 쓸 때. 그러면 앞에 일일이 적어 쓰고 있는 거는 좀 무의미한 짓이니까 말은 하면서 약어로 장부에는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세법은 이렇게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하면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세무조정은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은 얘 둘의 차이가 이거죠라고 말하시는 분은 디퍼런스를 해서 D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약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D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얘 둘이 차이라는 표현 잘 안 하고 마지막 우린 결론으로 저는 세무조정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야 되죠라고 하면서 TA를 좀 잘 써요.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약어로 net income NI를 잘 써요. 이건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실무 가면은 좀 많이 쓸 거고 실무 가면 100% 보는 약어 각사소 이렇게 많이 써요. 각사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각사소라고 쓰면 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제일 처음엔 띄어쓰기도 안 맞는데 왜 각사소로 썼을까 그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약어를 설명하는데 지금 얘도 글자가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입금 산입은 그냥 입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입금 불산입은 입불이라고 표현할 거고, 송금 산입은 송금이라고 표현할 거고, 송금 불산입은 손불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말로는 뭐 입금 산입이다라고 하면서 입금이라고 쓰고, 또 말로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과거에 우리 교수님은 얘를 입금 산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걸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입금이라고 써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이 조정해가면서 사용할 용어들을 정리한 거예요. 말로는 야가 안 써요. 제가 뭐 NI가 이거죠 이런 표현 안 써요. 근데 각 사업도 소득 금액은 저도 모르게 가끔씩 각사소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말로 해도 너무 길어, 그렇죠? 근데 우리 목표가 얘다 보니까 얘는 계속 언급을 해. 근데 나머지는 입금산입, 입금부산입은 말로는 전부 다 할 거고, 그래서 필기할 때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세무조정에 대해서, 자, 우리 책 저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걸 저번 주하고 지금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얘는 한 줄 조금 넘어가서 끝내버렸어요. 144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무조정이란 계산서상 단기수니까 세무상 각 사민도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 한 줄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를 조정할지를 보는데, 그 아래 보시면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이 있죠.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결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되고, 가산 조정을 하고 차감 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틀인데, 자, 우리 그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는 약 5%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어릴 때 대놓고 말했어요. 5%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95%는 거의 다 일치하다는 이야기죠. 그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평소에 우리가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 결산할 때에 이연과 예상도 하고 이렇게 이런 수정 분계들을 하죠. 그 수정 분계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한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익 인식할 때 제품 매출, 위탁 매출도 수탁자가 팔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럼 일치한 생각대로 우리가 장부에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장부에 그대로 안 쓰게 되면 법인세 신고할 때에 걔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장부에 우리가 기록하는 것도 우리는 세무조정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기록 안 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써야 되는 거고, 기록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결산서에서 우리 법인세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결산조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법인세 신고하면서 조정하는 걸 신고서를 통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얘를 신고조정이라고 해요. 얘는 결산서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결산조정, 얘는 신고서로 조정한다 그래서 신고조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결산조정, 신고조정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의 중요한 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 조정 사항을 먼저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00원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이 이견이 없으면 그냥 아무 조정할 필요가 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500원이 되어서 세금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5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 이야기하는 건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00원 수익인데 장부에 비용을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하면서 보니까 비용 500원을 누락한 거야. 그러면 법인세 신고하면서 더할 것 말고 50원, 500원의 비용을 누락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서 500원 너는 번 거니까 50원의 세금만 내라고 하는 게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결산 조정 사항을 보면 이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건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건 1,000원에 500원의 비용이고 500원의 이익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도 얘를 빠뜨렸다고 볼게요. 500원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50원을 내겠다라고 법인세 신고하려고 그랬더니 법인세법이 넌 뭐하는 짓이야? 얘 인정 안 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인정 안 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100원의 세금을 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왜 지금 비용을 누락한 거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얘는 왜 인정 안 해서 얘를 안 해줘서 그냥 너 세금을 전부 다 내라 그러고 얘는 왜 인정을 해주냐면 신고 조정 사항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얘는 실제 지출 경비예요. 실제 지출 경비라는 건 예를 들면 직원 월급을 줬어요. 근데 그 월급을 빠뜨린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빠뜨렸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세법이 기분 나쁠 일이 없는 이유가 월급을 줬으면 당연히 그 중고에 대해서 그 사람은 소득세를 또 낼 거고 누군가의 소득으로 넘어간 건데 내가 장부에 안 썼다면 이건 빠뜨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할 때에 넣으면 인정해 줄 거란 이야기인데 그런데 결산 조정 사항은 추정 경비예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하는 거를 누락한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하는 거를 넣었다면 인정해 줄 건데 얘를 안 넣었다는 건 너가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보고이익은 높이고 세금은 작게 내고 싶다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실제로 나간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감가상각이나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건 실제로 누군가에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정 경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이익을 조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회사는 이 보고이익과 그리고 세금 내기 위한 이 이익을 서로 다르게 신고하는 걸 악용할 수 없도록 하려고 추정 경비는 이렇게 신고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추정 경비는 결산서상에 썼을 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방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틀리죠. 직원들 월급 주는 거나 실제로 지출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뭔가를 물건을 사서 돈을 줬는데 빠뜨린 거야. 그럼 그 판 사람의 누군가의 매출이든 이익이든 소득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세금도 당연히 부과가 될 거고, 전부 다 돈이 지출된 건데 빠뜨렸다는 건 너네가 일부러 빼먹은 게 아니고 실수였다고 인정하니까 법인세 신고하면서 넣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얘는 너네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추정경비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추정경비는 우리가 결산서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우리 신고 조정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결산서에 안 넣어도 신고 조정이 안 되는 게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럼 결산서에 넣으면 전부 다 인정해 주겠네. 그럼 강남에 건물 하나 사면 올해 감가상각비 100억.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추정 경비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쓰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래서 이 한도 이내에 우리가 비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도 할 거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도 그것 때문에 할 거예요. 너네가 너무 과하게 했구나. 그럼 만약에 한도보다 작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한도보다 작게 하면 회계 처리를 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신고 조정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안 넘게 적절하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계산 조정 사항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신고 조정은 이거죠. 얘는 결산서에 하게 되면 당연히 신고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결산서에서 누락하게 되면 신고 조정을 허용해 주는 게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표현하고 신고 조정이라는 말은 의미가 틀린 거죠. 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항들은. 그래서 저와 같이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신고 조정 사항이다,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첫 시작하면서 제가 한 번씩 언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신고 조정 사항이다라는 말은 제가 말 잘 안 해요. 실제 일어난 거니까.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은 얘는 추정 경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총당 부채 이런 것도 다 추정 경비죠. 자, 그게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45페이지에 이제 또 소득 처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소득 처분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소득세 할 때 들어봤어요. 소득세 하면서 우리가 뭐 소득 처분을 뭘로 받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먼저 소득 처분의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소득 처분은 자, 우리가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 1,000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 1,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회계장부상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 주주한테 배당을 주든 직원들한테 특별 상여를 주든 이렇게 어느 데 보내고,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도 있겠죠. 그러면 이 1,000원 가지고 우리 회사가 우리 주주나 누군가한테, 우리는 회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내보내는 걸 사외 유출이라 그래요. 그럼 회사 외부로 600원치가 나가고, 그리고 그럼 400원이 남아 있겠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내 유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내 유보. 유보라는 건 밖으로 안 내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유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출된 거에 대해서 내 장부에 적혀 있다는 건
원천징수해서 세금도 내고 뭔가 다 했겠죠. 그래서 과세관청도 알고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회계상의 자본이 될 거예요. 얘는 회계상의 자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그냥 우리 당기순이익이 각 사업인도 소득금액이 되면 좋은데 봤더니 가산조정,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차감조정,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될 건데 봤더니 가산조정이 500원이 있는 거예요. 차감조정 사항은 없고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5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1,500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여기 영역은 세무조정의 영역이에요. 난 1,000원의 이익이에요 라고 했는데 세법이 아니야 너 500원 더 번 거야. 그래서 1,500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세법의 영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500원에 대해서 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500원 더 벌었다고 세법이 말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1,500원일 거냐. 일단 장부에서는 600원은 다른 사람 줬다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했죠. 그러면 그 600원 빼면 900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누군가한테 줬을 건데 표현이 안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따져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가 가져갔니?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니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세법이 너 500원 더 벌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이 500원은 누가 가져간 거야? 아니면 너네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표현이 안 된 거야.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자, 누가 가져간 게 300원이고 남아있는 게 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가져갔으면 가져간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의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600원은 이미 내 장부에 적혀서 원천징수도 하고 잘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귀속자를 규명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귀속자를 밝혀서 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소득 처분을 하는 본연의 목적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 목적은 누가 가져갔니? 주주가요. 대표이사가요. 우리 직원이요. 아니면 제 회사가요.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는 추가가세가 아니죠. 가져간 자에게 귀속된 세금을 부과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소득세라는 건 너무 개인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 그걸 부과하게 될 거예요. 얘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는 사회 유출된 거는 합치면 900원이고 그리고 사내 유보가 된 거는 600원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결산서에 있는 이 유보 금액은 회계상의 자본이 될 건데 세법에서 이야기하면서 200원은 우리 회사 거였잖아요. 그러면 합의 600원 된 이 금액이
세법상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세법상의 자본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건 미래의 추, 우리 시험 챕터는 아닌데 얘는 청산소득의 과세 근거 자료로 사용하게 돼요. 나중에 청산소득의 과세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귀속자를 규명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자, 전제 조건이 그럼 귀속자를 모르면, 자, 예. 귀속자를 모르면 어떻게? 자, 여러분이 세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갔는데, 자, 그럼 누가 뭘 가져갔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 돈 어떻게 썼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누가 있죠? 세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아니죠. 대표이사가 다 책임이죠. 우리는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작성하고 신고하는 거지. 대표이사 책임지는 거죠. 근데 모르겠대. 그럼 세법은 뭐라고 하냐면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네 라고 할 거예요. 아, 지금 모르겠다니까요. 너가 가져갔죠 그랬더니 세법이 네가 가져갔으니까 모르지. 무조건 너가 가져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이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대표자 상여라는 건 뭐냐면 대표자가 월급 그만큼 더 가져간 걸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태어나서 회사 잘못 돌리거나 직원이 잘못하는 순간 태어나서 최초로 제일 높은 소득세 구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연봉은 뭐 60천인데 근데 소득세 과세 구간 맡고 있는 거는 이제 막 10억이 넘어가고 1년 동안 10억 번데 뭐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 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유출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제 이거 입증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가 가진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입증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입증이 안 되거나 모르면 전부 다 대표자가 다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 유한책임사원이 아니고. 자, 그럼 자, 이게 취지인데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한 거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걸 알아야 누가 가져갔니 소리 안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얘네들하고 소득 처분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계속 소득 처분이에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을 봤을 때, 자, 이 세무 소득 처분의 유형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회 유출, 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가지고 그럼 이 사회 유출을 먼저 보면 가산 조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이만큼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이 봤더니 너네 회사가 번 거는 이만큼 벌은 거야. 이거 누가 가져간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이 이거 누가 가져갔니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서로의 지금 타이밍의 차이다, 이런 걸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의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차감 조정의 유보를 보면
차감 조정의 유보는 우리 회사가 이만큼 벌었다고 했는데 법인세법이 너 그만큼 번 거 아니야? 이만큼은 너 번 거 아니니까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빗금 친 이 부분은 지금 안 벌었다고 세법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점수 찍은 거는. 그럼 이걸 가지고 누가 가져갔니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너 더 벌었다고 말할 때가 누가 가져갔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너 번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누가 가져갔니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감 조정에서는 사회 유출이 없게 돼요. 하지만 너 번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롱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세법하고의 둘이의 생각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장부에는 내가 벌었어 라고 말하는데 세법이 너 아직 번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난 벌었다고 하면서 돈 받아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사내유보가 가산조정에도 있고 차감조정에도 있죠.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회계에서는 사내유보라고 써요. 법인세회계에서는. 그런데 세법에서는 둘 다 사내자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유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그냥 유보라고 쓰니까 또 얘가 가산조정의 유보인지 차감조정의 유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유보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감조정의 유보는 부의 표시로 앞에 이렇게 부의 표시를 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보인데 컴퓨터에서야 그냥 유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가산조정이 있고 차감조정이 있고 위치가 틀리니까 좌우로서 눈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퍼로 해서 쭉 적어서 세무신고할 때는 얘가 가산조정 유보인지 차감조정 유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득처분을 세무 담당자가 뒤에 그 명세 내역하고 그리고 소득처분을 쭉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페이퍼에서는 해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부의 표시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로로 치고 회계에서는, 그리고 세법에서는 부의 표시를 마이너스로 쳐요. 물론 부가가치세법은 빨간색으로 줄긋는으로도 가름하는데, 근데 마이너스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쓸 거예요. 저는 누가 시금 아니에요 그런데 전 그만큼 통계학이나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각형 쓰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 것일 때 하이픈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회계에서는 가로로 치고,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가로 되어 있죠. 차감 계정들. 그리고 세법은 얘가 한자로 부의 표시, 부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앞에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죠. 이 기타라는 건 둘 다 있는데 따로 구분을 안 할 건데, 얘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어. 아예 그냥 입장의 차이인 거야. 예를 들면 회계에서는 바로 자본으로 보냈는데 세법에서는 너 이거 세금 내고 가야지 하고 손익계 와서 왔다 가라는 거예요. 둘의 생각 차이인 거죠. 근데 결국은 만나는 건 자본에서 만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세금 내고 가라는 게 있고, 또 거꾸로 손익계산서에는 세금 낸다고 들어와 있는데, 근데 법인세법에 봤을 때는 아니야, 그건 너 돈 번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자본으로 가, 네 돈은 맞아, 바로 자본으로 가지 세금 내로 들어오지 마,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있죠. 얘는 서로의 그냥 영원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내일 정도까지 유보가 뭔지에 대한 느낌을 팍 가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하루 종일 유보만 볼 거거든. 유보만 보다 보면 유보 느낌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 느끼셔야 될 게 차감 조정은 유보 아니면 기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감 조정에서는 유보 아니면 기타를 다 선택하는 걸로 다 가요. 그런데 가산 조정에서 기타는 이제 우리 그것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회유출이라고만 썼는데 이 외부에서 가져간 사람의 우리와의 관계도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얘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으로서 거의 다가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45페이지의 소득처분 중에 세로로 두 줄을 설명한 거예요. 표에.
왼쪽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이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차감조정이고 사회유출, 사내유보 그 외, 그리고 사내유보 그 외 이것만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소득 처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소득 처분 중에 먼저 유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보라는 건 우리 세법법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뒤에 차이 띄운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사이에 글 쓰면 저한테 또 혼내실까봐 빈칸이에요. 쓸 거예요 글자. 자,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세법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자, 그런 표현 쓸 때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자,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이 차이가 발생하긴 하는데, 근데 그 자본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예요. 타이밍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보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지금 쓰는 표현은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보시면 금방 10분 안에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우리 회계상에 자본이 있는데 세법상의 자본하고 차이를 봤더니 이 자본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부채를 감소시켜서 그 결과로 세법상의 자본으로 되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회계상의 자본보다 세법상의 자본을 높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해서 세법상의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득 처분의 유보라고 해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가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높여줘야 되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세법상의 자본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는 차감 조정의 유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문상인 건지 느낌을 좀 잘 안 오죠. 그죠? 자, 유보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자, 유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정하면서 금방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 첫 세무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손시표님 너무 갑작스럽게 웬 조정하는 눈빛으로. 자, 지워도 되겠죠? 나중에 이건 제가 원론적인 걸 설명했지 나중에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중에 여러분은 전부 다 이 생각만 할 거야. 일시적 차이. 제 표현대로면 타이밍의 차이죠. 계속 그러니까 타이밍의 차이야. 이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타이밍의 차이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 반대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자산부채 차이가 동반되었다는 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럼 이 유보를 조정 예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기에 토지를 취득을 해요. 토지 취득하면서 자,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자, 우리가 토지 1,000원짜리를 사면서 취득세가 200원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 얘를 차변에 토지 1,000원 그리고 세금과 공과 200원, 현금 1,2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회계 기준에서 이 취득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사실 그렇게 하면 세법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건데 쓸데없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첫 조정이죠. 여러분 시험 때 만날 거예요.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볼 거예요. 토지 등 취득세를 기출문제 풀면 계속 튀어나와 얘가. 자, 그럼 우리 회계 기준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는 토지 1,200원, 대변에 현금 1,2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분개했으면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세무조정이죠. 세금 신고만 딱 세법이 원하는 이익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상인도 소득 금액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장부 쓴다라고 했나요? 쓸 필요가 없죠. 안 쓸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건 세법이 생각하는 회계 처리가 이렇다고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안 바꿔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안 바꾸냐면 우리는 세금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법인세법에 맞춘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법인세법이나 세무조정이 아니고 법인세 회계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 회계가 뭐냐면 이 분계를 이 분계로 바꿔주는 게 법인세 회계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장부로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게 법인세 회계라고 하는데 우리 챕터는 아니고 여러분 회사 가서 할 일도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 특이한 회사를 가시면 아니 규모가 많이 큰 곳에 가면 거기는 뭐 10개 있어도 다 쓰라고 하는 스타일일 거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법인세 회계의 수정 분계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 보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정 분계를 보면 이 법인세 회계의 수정 분계는 이 회계 장부상의 분계를 법인세법상의 분계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은 200원 높여야 되고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은 취소해서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정 분계는 차변에 토지 200원, 대변에 세금과 공과 200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면 법인세법이 원하는 분계로 얘가 바꿔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분계 가지고 얘네들의 성격을 파악을 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계정 과목의 성격. 자, 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자산이죠. 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 이 자산을 수정 분계에서 증가시켜라는 거예요, 감소시켜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변에 자산 쓰는 건 증가시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금과 공과의 성격을 볼게요. 세금과 공과는 자, 성격이 뭐죠? 비용이죠. 그럼 얘는 비용인데 그럼 비용을 높여라는 거예요, 줄여라는 거예요? 줄여라는 거죠. 지금 취소하는 분계잖아요. 그러면 얘를 줄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격을 계속 이야기를 과거부터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할 이유가 이게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원인이 될 거고 근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무조정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항상 세무조정에서는 일단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우리가 전표를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비용 아니야 라고 하면 송금에 넣지 말라는 느낌 알겠죠? 송금하고 비용하고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비용에 넣지만 송금 불산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쓸 거고, 자, 우리는 세법에는 당연히 신고할 때 의미가 통하도록 뭔가를 써줘야 돼요. 그냥 생뚱맞게 200원 비용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도록 써야 되는데, 자, 토지라고 쓸까요? 세금과공가라고 쓸까요? 토지? 자, 그러면 자, 토지라고 쓸게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200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득처분 공부하면서 한 이유가 세무조정하고 이제 소득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차이가, 자, 얘는 지금 우리 가산조정이라는 걸 정했고, 얘 성격은 뭐죠? 자산의 증가로 우리는 자본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자산을 높이면 가산조정의 유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유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띄웠어요. 자, 얘가 유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나중에 이런 거 안 따질 거예요. 나중에 왜 따져? 근데 지금은 원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를 증가하는 차이를 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아니면 내 자산이 증가를 하면 회계상인 것처럼 세법에도 자본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부채가 지금 감소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차이를 일으킨 요인이 자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산조정의 유보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세무조정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거지, 우리 장부에는 이런 분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법상의 생각을 보려고 저와 같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 얘만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만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겠죠. 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건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지, 나중 되면 여러분 딱 봐도 이게 비용 처리하면 안 돼, 송금부산이 바로 올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계까지 나중에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수익 비용이 없으면 그때서 제 얼굴을 쳐다봐요. 수익 비용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때쯤 저와 같이 또 눈 마주치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판다고 볼게요. 자, 이게 팔아요. 자, 얘를 1,5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회계장부에는 뭐 이대로 적혀 있으니까 뭐 이걸 그대로 파는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처분을 하면, 자, 회계장부에는 토지가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대변에 토지 1,000원이다라고 해서 지우고, 그리고 우리는 1,500원에 팔았으니까 얘는 1,500원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차이나는 500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500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이해하면 우리 큰일 나는 것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세법이 만약에 장부를 썼다면 어떻게 분개했을까? 1,500원 받고 팔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세법은 1,200원으로 토지라고 써두기를 원했잖아. 그럼 이렇게 분개했다면 얘를 팔게 되면 대변에 토지 1,200원이고 차변에 현금 1,500원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0원이다라고 처리가 돼야지 세법이 생각하는 정확한 분개들이죠. 사오고 팔고, 그죠? 근데 이 분개 보면 회계장부도 결론적으로는 300원 번 거예요. 200원 비용이고 500원 수익이고, 얘는 비용 처리 안 하고 300원 수익 처리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익은 300원인 건데 언제 얼마만큼을 수익 비용 처리할 거냐는 타이밍의 차이인 거지,
얘가 지금 뭐 더 많이 수익 처리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래도 우리는 얘를 이걸로 바꿔주는 수정 분괴를 보면 자, 전부 다 대변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얘를 이걸로 바꿔줄 거고 얘를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토지는 200원 더 대변에 써줘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300원 줄여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0원이고 대변에 토지가 200원이다. 이렇게 수정 분괴를 하면 법인세법이 원하는 분괴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또 성격을 파악해야지.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성격이 뭐였죠? 수익이죠. 지금 얘는 수익을 늘려라는 거예요? 줄여라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차변으로 끌고 온 거죠. 자, 그러면 토지는 성격이 뭐였죠? 자산. 자산을 지금 대변에 쓰라는 거는 자산 증가시켜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변에 너 쓴 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래. 대변에 넌 더 토지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이번에 너 200원 더 번 거 아니야? 수익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입금 불산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입금 불산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2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자, 이 200원은 그럼 뭐라고 쓰죠? 차이를 의미통하게 쓸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 토지 법인세법 체질이세요. 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자, 마음속으로 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체질적으로 얘가 맞아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얘는 지금 차이가 자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자산을 줄임으로써 얘 둘의 차이가 나는 걸 차감조정 유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차감조정 와 있잖아. 우리는 안 따져도 쟤는 가산조정에 가 있었고 얘는 차감조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우리 첫 세무조정인데 생각보다 쉽죠? 아닌가요? 방금 얘 알겠다며. 비용 아니야? 알겠다며. 그죠? 그럼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이.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런 말 했죠. 유보는 지금 아니고 나중이야 이거예요. 타이밍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사실 얘 원가는 나중에 팔렸을 때 전체가 대응 원가인 거죠. 1200원이 대응 원가잖아. 그때 비용으로 200원 처리하는 거지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의 차이를 유보라고 잡으시면 돼요. 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비용 아니야. 영원히 아니야가 아니잖아. 지금 비용 아니야라는 이야기죠.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럼 이 세무조정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분계 보고?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얘를 보고는 바로 생각하자마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원 아니야 뭘 근거로? 이 상황을 알아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 유형자산 처분이 500원 적혀있는데 느닷없이 200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대응원가로 비용이라는 걸 알겠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필요해? 그냥 자 보시면 가산 조정했죠. 그러면 얘는 차감 조정이죠.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 가산 조정 유보죠. 그러면 얘 차감 조정 유보로 이렇게 그냥 반대로 써주면 끝날 걸 굳이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유보는 타이밍의 차이다. 일시적 차이라 그랬죠. 일시적 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 그러면 언젠가는 이 차이는 해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차이는 유보가 아니에요. 영원한 차이는 저와 같이 나중에 볼 기타고
아예 그냥 자본의 생각의 차이인 거야. 세법과 회계 기준에. 얘는 지금 아니야라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우리 회계 장부만 가지고도 보면서 이야기했잖아. 같이 300원 번 건데 이때 비용 처리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고, 이때 우리는 전부 다 수익 처리한 거고, 얘는 한 방에 처리한 거고, 타이밍의 차이죠. 그걸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보는 언젠가는 같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맞춰지게 되면 반대로 써서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보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의 추인.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유보로 내가 조정하면서 생겼다, 소득 처분이 생겼으면 나중에는 반대로 그럼 가산 조정의 유보로 얘가 추인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가산 조정 유보였으면 추인될 때는 차감 조정 유보로, 차감 조정의 유보였으면 추인될 때 가산 조정의 유보로 추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둘 다 생길 수도 있고 처음 쓸 수도 있고 나중에 해결되었다고 다 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옆에 적어 놓으면 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컴퓨터는 상당히 바보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주면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사인을 줘야지 그대로 행동하지. 이건 생긴 거네, 얘는 지금 추인되는 거네, 컴퓨터는 그걸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해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다 생길 거거든. 컴퓨터는 모르겠죠. 그래서 페이퍼 할 때는 안 쓰는데 우리 전산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지금처럼 처음 장부에 우리 세무 조정하면서 처음 생기는 애들은 우리는 유보가 처음 생겼다고 해서 유보 발생이라는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얘는 처음 생긴 거예요, 장부에. 그런데 이걸 나중에 지우기 위해서 쓰는 것들 있죠. 지우기 위해 쓰는 것들을 유보 감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유보인데 유보 발생은 내 세무조정 장부에 처음 쓴 거, 유보 감소는 내가 나중에 지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가산조정 유보 발생이 있으면 나중에 차감조정 유보 감소로 사라질 거고, 차감조정 유보 발생은 나중에 가산조정 유보 발생 감소로 얘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 전산할 때는 유보 발생 감소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 할 때는 선택해야 돼요, 발생 감소를. 그런데 페이퍼로 쓸 때는 얘 안 써요.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지해야 돼요. 내가 쓰면 내가 알겠지. 근데 이걸 그럼 언젠가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차기에 팔 수도 있고 10년 뒤에 팔 수도 있고 언젠가는 팔 수도 있고 내가 정년퇴직 할 때까지 안 팔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유보라는 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법인세법 서식 중에서 이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있는데, 이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지금 이 유보가 생기면 생겼다고 장부에 써뒀다가 나중에 추인해서 없앨 때까지 걔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회계사인 기초인 것처럼 걔도 기초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컴퓨터한테 감소한다고 사인을 보내줘야 걔를 감소시키고 잔액이 사라지고, 올해 또 내가 발생으로 하면 유보의 잔액이 증가가 되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유보를 관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법인세든 뭐든 전부 다를 내가 다 관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꼭 인계받아야 되는 서식 중에 하나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예요. 이걸 우리 회사에서는 자적의표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줄인 게 아니에요. 저도 회사도 그러고 전부 다 자적의표라 그래요. 진짜 성의 없는 사람은 의표는 진짜 많은데 그냥 의표라고 말하는 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는 자주 관리를 하는 서식인데 그냥 을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서식도 을표가 되게 많아요. 갑을 다 많은데 얘가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적 을표라고 이제 글은 좀 많이 쓸 거예요. 너무 길잖아. 왜냐면 유보 쓰는 거는 전부 다 관리되니까 여기서 다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에 잔액이 있다, 유보에 잔액이 있다는 말도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수인계받을 때 왜 이걸 꼭 받아야 되냐면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고 전표를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우리가 지우기 전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보를 표할 때 의미가 통하는 글자 쓸 때에 자산 부채를 써요. 여기에 세금과 공과라고 써놓고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쓰면 여러분이 봐도 일반적으로는 알아볼 수는 없죠. 조정하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식별하기가 적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계정 과목을 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지라고 찍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체질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자산 부채를 쓰거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일반적으로 쓰는 이유가 얘가 남아 있다는 거에 우리들이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많이 써요. 물론 저는 만약에 발생한다면 토지 등 취득세라고 써두겠죠. 그럼 나중에 토지 취득세 그 토지가 팔렸을 때에 얘를 추인해 주면 될 거잖아요. 근데 얘를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나중에 인수인계 안 받고 그냥 받는데 유보가 있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유보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보 귀신이라 그래요. 근데 신문에서 우리 많이 이야기해요. 저한테 유보 귀신 질문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대놓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중에 유보 귀신 만나면 이야기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해. 제가 말해서 저한테 절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보 귀신은 테마사 못 잡아요. 그건 대표이사가 돈질하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대표이사랑 통화를 해서 너네 지금 법인세법상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 얼마 정도 내기 해가지고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낯가리는 저한테. 여러분 회사 사장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앞 담당자가 모르겠대. 그러면 몰랐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인수인계 모르는 상태로 받았다는 걸 적어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다음 담당자가 여러분 그만두든지 회사 있으면 물어보러 여러분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귀신 잡아야 될 거잖아. 사장님이 지금 자기 돈으로 할 생각이 없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장님 돈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실수로 인수인계 안 받았잖아. 그러면 문제 생기기 전에 나도 그 걔를 귀신으로 두고 떠나야지. 그만밖에 없지. 잘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과 총대를 맬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상 뭐 돈으로 회사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어디서 발생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그럼 인수인계서에서 받아야 될 서식 중에 하나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그래서 자적 을표에 대해서 내역도 이렇게 얘는 뭐 때문에 생겼다. 왜냐하면 토지 취득세래. 어떤 토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물론 토지 취득세에 적혀있는 회사는 잘못된 회사고, 그죠? 우리 시험용으로 본 거지 어느 회사가 이걸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외 유보가 발생을 하는 것들은 있어요. 타이밍의 차이로. 우리는 지금 올해 번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면 누락했는데 세번 올해 벌었대. 그럼 우린 내년에 할 거야. 그 타이밍의 차이가 다 유보인 거예요. 그럼 그 유보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느 제품에 대한 거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얘를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된다는 건 회계 기준과 세법의 일시적인 차이인 거야. 그럼 우리는 참 얘가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유보 발생이다라고 쓸 거고, 차감조정 유보든 가산조정 유보든, 그리고 이게 차이가 해소되게 되면 이제 우리 자적을표에서 지우기 위해서 유보 감소라고 선택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보 계속 하다 보면 느낌이 오겠죠.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해결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건 느낌이 오기 때문에 나중 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보였어요. 이번에는 사회 유출을 좀 볼게요. 사회 유출은 이제 우리 회사의 돈을 우리 외부에서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회계 기준하고 세법의 일시적 차이처럼 있는 그런 유보가 아니고 세법과 회계 기준의 그냥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이건 누가 가져가서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사회 유출은 차감 조정에는 없다라고 했죠. 그럼 가산 조정이니까 정말 누가 가져갔니?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갔니라고 따질 때 거의 대다수가 벌었는데 누가 가져갔니보다는 이거 비용 아니야? 이건 그럼 누구 비용이야? 그런 형식으로 거의 다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회 유출은 첫 번째 우리가 주주인 경우에는 이 주주일 때는 소득 처분을 배당으로 할 거예요. 배당. 그러면 이 주주에게 소득세법에서는 배당 소득을 과세할 거고 이걸 인정 배당이라고 해서 이 소득세를 배당 소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인정 배당. 자, 다음 임원이나 종업원. 자, 우리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은 직원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 처분을 상여라고 할 거예요. 상여라고 소득 처분하는 건 지금 이런 거예요. 너네 회사 저 비용 사업하고 관련 없는데 비용을 인정 안 할 거야. 누가 가져간 거야? 그랬더니 주주가요. 그러면 주주가 그만큼 배당 받아간 걸로. 대표이사가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우리 근로소득으로 받아간 거. 그게 상여예요. 그러면 이때는 상여라고 처분한다는 건 근로소득을 과세하라고 우리가 소득 처분 내린 거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인정상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근로소득 같은 인정상여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이자. 자, 기타이자라는 건 대표이사가 출장을 가는데 자, 대표이사 해외 출장 가요. 출장비 회사가 내줬어요. 잘못했나요? 아니죠. 회사 대표이사가 일 때문에 업무차 해외 갔는데 당연히 대줘야지. 근데 자기 아들 데려간 거예요. 아들 비행기 값을 내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아들의 비행기 값이나 숙박비나 이런 건 회사가 비용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대표이사의 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닐 거고 우리 회사 주주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 처분이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 과세될 거고 이걸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다음은 또 우리 회사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을 가져간 사람이 우리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그럼 자, 얘네들은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건데 칸 사이즈도 안 맞는데 제가 별 신경 안 쓰고 쓴 이유는 얘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기타 사회 유출은. 그럼 이 기타 사회 유출 가지고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가 가죠. 비과세 법인이니까 당연히 제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그럼 너 세금 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국가는. 그런데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도 추가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비용 처리했죠. 우리 회사의 비용 처리해서 비용 인정 안 받았잖아. 그러면 다른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명의로 됐으면. 그러면 그 사업자는 그 돈만큼 이익이 늘어났을 거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법인세든 소득세든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서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비용 아니야라고 말한 건 증빙이 우리 회사 앞으로 날라온 거거든. 그러면 우리만 비용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럼 제가 가져갔네라고 따로 과세할 필요가 없이 다른 증빙을 2개 발행해 준 회사는 없겠죠. 그럼 그 회사의 비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제2기획 같은 곳에서 보면 계열사들 광고비를 자기들이 처리하고 자기들이 그냥 두드려 맞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조세 전략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냥 그 비용 처리 안 된 것만큼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기 지금 이익이 풀려있구나. 이익이 좀 생겨야지 되는 기업이 있구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서 좀 비용을 인정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근데 그러면 자, 우리가 순수하게 주주이거나 임원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봤더니 이 사람이 주주 임원인 거예요. 우리 출자 임원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 배당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상여로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이건 과세관청이 과세하기 편한 거 생각하면 돼요. 이중 과세 안 할 거예요. 하나만 할 거예요. 그러면 배당소득 과세하는 것보다 근로소득 과세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득 처분을 상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주 임원이거나 출자 임원이면 소득 처분을 상여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출자법인. 기업인데 주주인 거예요. 주주법인을 출자법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출자법인이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방식이에요. 과세 안 하고 가만히 두는 게 편해요? 배당 처리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얘가 편하겠죠. 두면 알아서 과세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괜히 얘로 건드려 버리면 얘 빼는 행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 소득세 부과하도록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타가 있죠. 기타 봅시다. 마지막 기타. 조금 힘내세요. 이 다음 시간 컴퓨터 볼 거예요. 컴퓨터 보면 시간 잘 가잖아. 그죠? 자, 기타는 얘는 진짜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인데, 그냥 아예 둘이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영원한 차이예요. 다시 얘가 해결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한쪽이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손익계산서처럼 우리 돈 벌었다고 한번 이야기하고 자본으로 들어와라. 한쪽은 그냥 자본으로 바로 들어가고, 왜? 그 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팔면서 1,200원을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에 1,000원에 사온 거 있으면 지울 거고, 차변에 얘를 1,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2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는, 자, 얘 1,000원 장부에 있던 거 팔았어요. 그럼 자기 주식 1,000원이고 차변에 현금으로 1,200원 받았어요. 그럼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분계 차이가 있나요? 분계 차이는 없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성격이 뭐죠? 이 성격 자본이죠. 그죠? 뭐 증가 감소도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자본이죠. 자,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 자, 제가 자기 주식 이야기하면서 전에 이런 표현 썼죠. 회계에서는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세법은 그냥 유가증권이에요. 그럼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는 증권처럼 얘 팔고 돈 번 거야. 그럼 얘는 성격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큰 차이가, 얘는 세금 안 내고 바로 자본 갔는데 법인세법은 너 돈 번 거니까 세금 내고 자본 가야지 막 자본 거예요. 그게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이익잉여금이 자본 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설마 얘 지우고 얘 넣는 분개해야 한다는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냥 얘 지금 수익으로 처리 안 했잖아. 그런데 법인세법은 지금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만큼 수익이야 입금 산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원만큼.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지금 회계든 세법이든 둘 중 한쪽이 자본을 차이로 건들고 있으면, 한쪽만 자본이고 한쪽은 다른 생각이면 한쪽은 손익계산서 갔다 오라는 거고 한쪽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가산조정, 차감조정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소득처분이 기타라는 거예요. 이 기타는 아마 좌우와 같이 거의 마지막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세 이제 마지막 할 때에,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기타 사회유출과 유보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걔네들 보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얘는 유보도 아니다, 얘 유보 간다요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그건 아니야 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럼 기타 사회유출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이거 봐도 누가 가져간 거 아니잖아. 그러면 기타구나 라고 이제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기타는 제가 왜 그런 방식으로 가냐면, 얘 둘이의 생각의 차이를 공부할 거면 얘네들 입장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시간적으로 힘든데, 근데 이거 말고 유보와 기타 사회유출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얘는 누가 가져간 거다, 나중에 대표이사 가져간 것도 느낌 팍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걔 둘 빼고 나머지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우리 교재의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죠. 자, 이걸 설명하는데, 자, 저는 우리가 쓰던 용어가 자본이니까,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여러분한테 자본이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자본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해요. 남은 돈이라고. 그래서 책 보시면 기타 옆에 다 잉여금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은 잉여금이고 이해는 느낌은 자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소득처분 내용 적혀 있는 아래 2번을 보시면,
자, 사회 유출이 분명하거나 소득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돈 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대. 누가 책임진다 그랬죠? 그렇죠. 대표이사. 그래서 상여라고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여는 엄청 중요해요. 지금 앞에 그 소득 사회 유출에서 상여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대표자 상여는 우리가 구분도 또 따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건데 왜 추후에 여러분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되냐면 대표이사 잘못한 거 아니잖아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해 줄 거예요 또 회사가. 자, 그게 제대로 된 우리 회사 이야기잖아. 그러면 또 그거 대납해 주니까 대표이사 걸 왜 내줬니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얘 세금으로 비용을 인정 안 할 거예요. 한 바퀴 돌아요. 근데 한 바퀴 더 돌 때 세법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자 하고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한 사이클 도는 루트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상여는 따로 정리해 둘 거예요. 나중에 실무에서. 자, 두 번째 별표의 추계 결정. 추계 갱령 시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회사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러 와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증빙 못하면 대표자 상여인데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입증이 안 되는 거면 따로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 과세 안 하겠다가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이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받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입금회계 적혀 있잖아.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송금회계 적혀 있죠. 지금 보면 몰라요. 근데 자하고 같이 나중에 이제 실기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허용되면 저와 같이 앞에서부터 쭉 둘러보면 이해가요. 이게 전산의 큰 힘이에요. 왜냐면 외워놓고 보는 것보다 겪어보고 다시 보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는 자 편리한 이론은 왔다 갔다는 좀 할 거예요. 뒤에 실기가 있는데 이론이 별로 안 적혀 있으면 앞에 있는 이론하고 컴페어는 제가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은 바로 얘 보고 글 읽으면서 외우세요 하는 저는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쉬었다 할 건데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는 먼저 429페이지 표 놓고 429페이지 표 놓으시고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제 컴퓨터에 접속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703T 돈 표시 두 개에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보면 지금 D 드라이브용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D 드라이브 통합 설치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우리 이거 지금은 필요 없는데 내일부터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우리 제 컴퓨터에 얘 두 개죠. 돈 표시 엔터 위에 있는 돈 표시 두 개 하면 만약에 아이디 물어보면 어드미니 스트레이터 순간 스펠링 생각이 안 났어요. 비밀번호 없어 이제. 내가 내 컴퓨터 켜는데 비밀번호가 나와서 힘들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맞죠? 없이 들어가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스펠링이 틀렸어. 그래. 그럼 얘 들어가면 D 드라이브 설치용이라 적혀있는 애 있죠? C 말고 통합 D 적혀있는 애 있죠? 걔를 본인 컴퓨터 어딘가에 잘 보이는 데 복사해 두세요. 이동하지 마세요. 이동하면 제 거에서 사라져요. 복사해서 옮겨 두시라는 건 우리는 매일 걔를 설치할 거예요. 매일 쓸 거니까 여러분 편한 위치 있죠? 거기에다가 빼놓으시고 C 드라이브는 우리 저녁과 주말반을 위해서 살려둡시다. 우리는 D만 가지고 그래서 복사만 해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저와 같이 컴퓨터 9200번 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9200번.
D 드라이브에 우리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D 썼고 D 쓸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